수요일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는 거 맞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제 들어오시네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열었죠? 반갑습니다. 혹시 들어오신 차이님 안녕하세요. 차이님 요새 어디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이제 인스타에 보니까 요즘에 많이 움직이시던데, 차이님은 서울에 안 살고 계시나 봐요. 서울 아니세요? 서울 왔다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찐부자님 안녕하세요. 이영미님 안녕하세요. 여기 또 하트까지 날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책상국님 안녕하세요. 코크드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죠. 어제 술 한잔 했습니다. 술 한잔 했지만 또 원래는 2차 달려 해야 되는데, 시라님 안녕하세요. 동탄 사시는구나. 달려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달려 하지 않고 적당하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는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어요. 대구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일했던 저희 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소장님이라고 저랑 나이가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나이가 똑같은 사람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79년생으로 저희 이 소장님하고 처음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자리에 섰을 때 대구에서 이제 선생님들 한 세네 분하고 어떤 일을 했었는데, 어떤 집에 갔었는데, 하다 보면 제가 이사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일이 이사 후에 이제 정리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사 서비스분들하고 굉장히 같이 뭐 만나게 될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이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이 같지 않고 이제 하시는 일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손발 맞는 게 참 어려워서 항상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사 다음 날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어떤 고객님 댁이었는데 이사 가기 전부터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서비스도 받고 이사도 하고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한번 뵀었는데, 사람이 그냥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사하는 날 사실 뭐가 꼬였어요. 뭐가 꼬여가지고 저희하고 진짜 뭐가 꼬였는데, 화를 내실만 한데 그냥 진짜 화낼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웃어서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이 상황만 그냥 지나자, 요 그러면 해결하겠다,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이제 소장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명함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제가 딱 챙겨 넣어놨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대구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는 와중에 그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니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인데 한번 만날 수 있겠냐라고 하니 약간 좀 당황해하면서, 그래 무슨 일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 그래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제가 효목동 지명까지 나와요. 효목동 롯데리아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명함에는 소장으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 사업의 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분이 계시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처럼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만났던, 그리고 그 사람을 좀 평가를 하고 꼭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대구에서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을 오게 됐고, 서울을 오게 되면서도 그분이 윤은혜 씨까지 신박하셨니 윤은혜 씨 할 때까지인가 서울에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윤은혜 씨 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는 집이었는데, 왜냐면 집도 컸고 그리고 집의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진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내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같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이제 지역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냐? 저희가 총 4분의 소장님이 계시는데, 총괄 소장님이라고 이제 홍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아마 저희 서비스를 받는 분이라는 거나 서비스를 받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79년생이에요. 홍 소장님은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서울 올라오기 전에 신박한 정리 하기 전에 제가 대구에서 2019년 2019년 11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천안에 계신 어떤 여자 대표님이 오셔서 제 사업 설명회를 듣고, 아,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하셨다가, 천안에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넘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천안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천안을 가게 됐고, 저희 직원들과 그때 이제 그분하고 한번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라라고 했고, 그때 우리 대구에 있는 이 소장님이 못 가서 제가 혹시 남자분 한 2분 정도 섭외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 아는 또 다른 업태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번 2명은 섭외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 감사하다라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른 업태의 사장님들이시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셨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과와 다르게 막 모든 가구를 막 옮겨 써야 되니까, 제가 이걸 옮겨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되게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 소장님, 그분은 2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이런 형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분한테 이렇게 막 공부도 많이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2번째 만나는 그 소장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어가지고,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달라 해도 그 가구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거기서 막 제가 약간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저 현장에서. 그리고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막 정말 지랄맞아요. 막 이게 막 뭐가 안 되면 막 이게, 사실은 뭐 남자분들하고 인테리어부터 해서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대였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좀 못 됐겠지 싶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끝단에는 저희 직원 한 분이랑 아이 방에서 색연필 같은 걸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서, 이 일이 제가 오늘 아무런 정보를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일이 너무 좀 흥미롭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 직원이 색연필 정리하는 거 봐가지고, 그럼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그 상황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일을 모를 수 있지. 그런데 제가 또 하도 막 내고 이랬는데, 그 일을, 모르는 일을 그냥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뭔가를 배우시려고 하고, 뭐 그런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이게 덩치 큰 사람들이 쪼그리 앉아서 색연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제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분의 명함을 또 따로 받아가지고 서울에 처음에 이제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할 때 제가 그분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저 혹시 저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대구분 기억한다고. 그래서 유튜브도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뭐 만나지도 않고요, 전화로 다짜고짜 내가 서울에 오게 됐고 TV 프로그램도 뭘 하게 됐고, 근데 그것도 TV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던 게 아니니까 이제 미리 기획되고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랑 일할 수 있겠냐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언제 저희가 현장도 잡혀 있으니 뭐 이렇게 그때 글로 가시라. 그러면서 그냥 가시라. 그러면서 그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0년 4월부터 저랑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그분과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나서 제가 바로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는 기인이다 생각이 들 때면 저는 프로포즈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이유로 안 하긴 하지만 저희가 페인팅을 이제 이거는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쪽으로는 페인팅을 같이 하기도 하고 페인팅 수업도 했던 분이 계세요. 구강사님. 구강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장영란 씨 편에서 페인팅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아이 방을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방 분홍분홍했던 방을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방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해보니 아이들 둘 다 민트색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방을 민트색으로 이제 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가님들하고 제작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에 아는 데가 없으니까 작가님들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분들을 섭외를 한 거죠. 여자 두 분을 페인팅 하시는 분들로 섭외를 했었는데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난리 그런 저희 현장은 늘 그렇거든요. 특히 방송은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 5시까지 끝나고 막 이랬으니까 정신없는 거죠. 다 꺼내기 시작을 하고 막 가구를 옮겨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페인팅은 또 새로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의 그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가 뭔가 약간 시간차로 작업이 좀 늦어지게 되면서 그분들은 빨리 페인팅을 칠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난감해 하셨고 막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를 불러서 제가 막 뛰어갔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를 흔쾌히 납득해 주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겠다. 근데 이 현장이 너무 흥미롭다. 지금 어떤 현장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신박한 정리를 본 적 있냐 하니까 얼핏 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내일 촬영이고 오늘 이거를 지금 하루 만에 이 큰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실은 그분들의 일의 순서가 있을 텐데 저희 일의 순서에 맞게끔 다 양해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명함 하나 주시라. 연락처 달라라고 하면서 알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분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대표님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다 구해요? 라고 하죠. 첫 번째 구했는 방법은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차렸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와라. 내가 다 일일이 나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 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아카데미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장에서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진짜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나 이 사람하고 일했으면 좋겠어 이렇다고 하면 꼭 제가 연락처를 받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한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요건이 뭐냐? 일단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 네. 일은 조금씩 다들 서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어떠한 난감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얼굴 표정은 진짜 상대를 위한 배려거든요. 첫 번째. 근데 저는 저를 그렇게 얼굴 표정을 착장하고 일을 하러 나가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반대로 그런 표정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난감해하지 않고, 난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첫 우선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플리마켓을 했는데 제가 제 사람들을 막 소개하고 제 막 이렇게 했더니 신혜라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지영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났고 멋진 사람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요, 그냥 자기 일을 사랑하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 표정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죠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했던 게, 대표님 주위에 어쩌면 이렇게 인복이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그분들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꼭 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제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적으로는 정말 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사람은 아닌데 저랑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린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좋은 사람을 내 직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막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말이 끊기지 않으려고 얘기를 못했거든요. 김셀랭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코크대리님, 차이님, 제이공간님 우리 제주도 혹시 우리 대표님이신가요? 아니면 제이공간이면 맞지 싶은데, 예삐님 늦었지만 오늘도 출석합니다. 아유,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총 12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항상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항상 뒷시간에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게 막 나오잖아요.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주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제가 오늘요, 술을 한 잔해서 진짜 일어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제 술을 좀 덜 했다 해도 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제이공간님이 네, 오늘부터 미라클 모닝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주도 인증업체를 하셨던 분이셔요. 찐부자님, 네, 저도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요. 얼굴 표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좋으려고 하면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내 감정을 태도로 안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책상부님이 구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시 좀 들어주세요. 구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 구애는 그냥 적극적으로 돈 많이 드립니다. 돈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하고 일하고 싶다. 어떻게 해드리겠다. 최고의 구애는 그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다 구애를 하죠. 네. 김세린님, 우와, 좋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구애는 뭐 그렇잖아요. 남녀도 프로포즈를 할 때 공치사일 수도 있겠지만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게 딱 하고 이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 꼬 시켜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네, 일은 힘들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구애를 하죠. 그래야 제 사람이, 왜냐면 하고 있는 일도 있으시니까 저와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구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애를 하는데 그만큼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사람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종교를 떠나서 대나무 꽂아라라고 하는 적도 있을 정도로 사람을 잘 보는 편인데, 그게 최우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난감한 상황에서 정말 그 감정을 태도로 보이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매번 잘할 수 없는 거고 매번 잘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첫 만남에도,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잘 태도가 좋으신 분은 끝까지 좋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긴 것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쁜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제가 이목구비가 막 엄청 막 으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어, 그 미모나 그런 걸 볼 때 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정말 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깨끗하고 자기만의 그런 옷차림이 좋은 사람, 어울리는 걸 입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처럼 상대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도 그런 것들을 처음에 딱 봤을 때, 항상 얼굴 표정이 좋고, 옷을 깨끗하게 입었고. 네.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어요. 제가, 혹시 지금, 어,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대구에서 치킨집에 배달을 계속 이렇게 먹었는데, 치킨집들이 여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치킨집에 사장님이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 또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깨끗하고, 근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배달을 받으면서 항상 그분 집을 일부러도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배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 뭐 이렇게 슬립박 끌고 오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단정했어요. 너무 단정하고 젊으신 분이 너무 또 깍듯하고 이래서 다른 치킨집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만 계속 시켰다가 또 그분한테도, 저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쩌면 사장님은 이렇게 좋으시냐고. 너무 사장님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막 이렇게 아줌마가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분명 무례하지 않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치킨도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사장님 너무 막 화이팅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무슨 말을 막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한테. 그래, 뭐 이런 에티튜드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우리 동네에 내가 잘 치켜 먹는 치킨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그 사장님만 보면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게 기분이 좋아서 그 사장님한테만 치킨 배달시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있고 엄마가 주방에 계신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 그때는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아니었을 때였거든요. 뭐 2000, 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 2000 막 10년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하면 그 이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 친구 엄마였고,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할 때는 어머니 하면서 저희 집 이렇게 치킨 주세요 막 이라 그러면 맨날 콜라도 큰 걸로 오고 막 그랬던 거. 그래서 와 대박이라고 했는데 이런 적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잘 보여주기, 저도 어딘가 픽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삐님이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을 점심도 안 먹고 일할 정도로 일할 정도로 일이 재밌고 새로운 것도 더 해보고 싶은데 주변 분들이 제게 사업하라고 권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삐님도 저랑 같이 한번 하면서 사업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매사에 누군가가,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이런 짤도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한테 그냥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갑부였어. 막 유지였어. 어떤 할아버지를 뭐 어떻게 도와줬는데 뭐 알고 보니 뭐 우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 뭐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런 할머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예, 하여튼 누구 할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막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곧 복권인 것 같고, 사람이 곧 재산인 것 같고, 사람이 다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직원도 참 중요하고,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감정이 태도가 되는 그런 아주 한낱, 실 같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은 되게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처음 먹었을 때 서경비 회장님이 책을 보고 이 마음을 먹게 됐다고 했잖아요. 찐 부자님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드라마 같은 내용이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내가 신데렐라는 되지 않았지만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다른 조건으로는 백마탄 왕자님이고요. 우리 신랑이. 근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은 매사 드라마 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무한 긍정적인 마음이겠죠? 자, 돌아가면 서경배 회장님이 저는 제 롤 모델이고 저희 회사를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진심으로 복지 좋은 회사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분을 근데 책상군이 곧 만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모레퍼시픽에는요 공간기획팀이라고 있어요. 공간기획팀 너무 새롭지 않나요? 뭐 설비팀, 뭐 인테리어 팀을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간기획팀이라고 네이버랑 네이버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만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가 이제 몇 팀을 그렇게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공간 기획을 같이 이제 사업 공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 공간을 하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누가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서경비 회장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제가 그쪽에서 그 라이브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를 보면서 서경비 회장님 저 보고 계신가요? 회장님과 좋은 공간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꼭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죠. 네.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흘리고 다니면 언젠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 직원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그 말도 했어요. 저는 꼭 회장님을 만나고 싶고 이 일을 하게 될 때 아모레퍼시픽 회장님의 서경비 회장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창업을 꿈꾸게 됐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회장님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애는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세상에 내가 저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먹잖아요. 줄 서서도 먹잖아요. 내가 저거를 갖고 싶다, 리미트다 라고 하면 기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인이란다. 내가 지금 기인이란 말이 있어서 내가 저 물건을 리미티드고 한정판이라고 하면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줄을 서서 아침부터 기다렸다 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물건도 음식도 그러한데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애는 흘리고 다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질질질질 나의 매력과 나의 이런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저 남편 만날 때도 제 남편이 좋아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같이 했거든요. 아,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 나도 너 좋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데이트한 지 딱 첫날에 같이 사귀기로 했어요. 막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게 쪽팔리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세요. 여러분의 구애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프로포즈하고 똑같잖아요. 당신만을 위해서 좋은, 당신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거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 그 사람이 오래 좋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것 또한 저의 역할이겠죠. 사실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 이런 말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저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쫓아올 것 같아요. 차이님,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항상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얼굴 표정, 그리고 좋은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저를 또 구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멋진 사람인 것처럼요. 차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같이 일해보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해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표가 있을 수 있냐? 라는 생각은 있지만 좋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좋은 회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시고요. 그분과 함께 좋은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양님이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 받고 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긍정적인 하루,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예쁘게 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30분이 넘어서서, 잠깐만요. 최고의 대표님, 이렇게라도 봐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알찬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구애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인을 만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스마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영민님, 코크대리님.